원피스의 위치와 가는 법, 그리고 정체, 명왕성의 위성으로 원피스를 추측해보았습니다. 행성은 고대 병기이고 위성은 힌트입니다. 명왕성은 영어로 플루톤 또는 플루토입니다. 명왕성의 5개의 위성 이름은 첫 번째부터 카론, 닉스, 히드라, 케로베로스, 스틱스입니다. 느낌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명왕성의 이름 플루토는 지옥의 신 하데스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며, 명왕성의 위성의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옥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이에 따라 플루톤의 위성을 순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병기인 플루톤에 다가가는 방법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명왕성의 5번째 위성 스틱스는 저승의 강인데 슬픔의 강 아케론, 탄식의 강 코키투스, 불의 강 플레케톤, 망각의 강 레테, 이 4개의 물줄기로 나뉘는 저승의 강으로 불립니다. 원피스 상에서 스틱스 강과 비슷한 의미를 품는 곳은 리버스 마운틴입니다. 리버스 마운틴 역시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 블루 4개의 물줄기가 만나 하늘로 솟구치는데, 이 4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이 스틱스 강과 설정이 유사합니다. 4번째 위성 케로베러스는 지옥을 지키는 3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견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 스틱스 강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원피스상의 지옥으로 추측되는 D의 추락 지점과 루시퍼가 있던 왕국으로 추정되는 타라이 해류 인근 지역을 찾아보면 이곳을 지켜내기 위한 3개의 문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정의의 문입니다. 파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정의의 문은 3개입니다. 마치 지옥을 수호하는 삼두견 케로베로스처럼 세계 정부가 만든 질서를 지키는 정의의 문이죠. NES 로비, 임펠다운, 파괴되기 전 해군 본부에 하나씩 존재하는 정의의 문을 모두 개방하면 타라이 해류의 흐름이 바뀌면서 라푸텔로 가는 길이 열릴 것으로 추측해봅니다. 플루톤의 3번째 위성은 히드라입니다. 타라이 해류 인근에 히드라와 관련된 것을 찾아보면 임펠다운에서 마젤란이 쓰는 기술 이름 중에 히드라라는 기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접점에서 고대 병기 플루톤으로 가는 3번째 단서는 임펠다운으로 추정했습니다. 플루톤의 또 다른 이름인 하데스가 있는 곳인 지옥과 흡사한 임펠다운의 층 구조와 마젤란의 기술명, 포네그리프로 의심되는 단서, 타라이 해류 근처의 위치가 그 증거입니다. 2번째 위성의 이름은 닉스이며 NES 로비와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2개의 증거가 있습니다. 닉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밤의 여신입니다. 닉스가 살고 있는 곳은 타르타로스인데 이곳은 그녀의 딸 헤메라의 거처입니다. 헤메라는 낮을 상징합니다. 이 부분에서 해가 지지 않는 섬, 낮의 섬인 NES 로비아의 첫 번째 연관성을 갖습니다. 2번째, 닉스는 밤의 신으로 그녀의 딸들 중 에리니에스라고 불리는 3명의 딸이 있습니다. 이들은 온갖 죄를 처벌하며 지하세계에 산다고 합니다. 또한 에리니에스는 철저히 죄를 추궁하는 사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즉 NES와 비슷한 이름의 에리니에스는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사법의 섬과 그 역할이 같고 이름 역시 유사합니다. 이 2가지 근거로 닉스가 NES 로비를 상징하고 플루톤에 다가가기 위한 2번째 위성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화상 닉스와 헤메라는 동시에 같은 거처에 있지 않습니다. 낮과 밤처럼 서로 거처를 돌아가며 비웁니다. 그렇다면 NES 로비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싱크홀의 이면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플루톤의 첫 번째 위성은 카론입니다. 카론은 저승의 스틱스 강을 건너는 뱃사공으로 지옥으로 처음 출발할 때 만나는 하계의 신입니다. 카론의 배 역할을 한 것은 마리조와 해저에 있는 노아의 방주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인섬에 존재하는 노아의 방주는 배처럼 돛이나 가판위에 구조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잠수함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카론의 배이자 잠수함의 기능을 갖고 있는 노아의 방주를 타고 갈 수 있는 어딘가라면 말 그대로 심해를 통과하는 곳일 것이며, 플루토, 하데스, 루시퍼, 지옥, 원피스의 위치가 지하라는 추측과 매우 일치합니다. 그곳에 라푸텔 전함이 있고 그곳에 플루톤과 원피스가 존재할 것입니다. 유독 어인섬 에피소드에선 떡밥이 많이 나왔는데 노아의 방주 외에도 크라켄, 조이보이, 태양의 나무 2부 등의 떡밥이 남아 있습니다. 즉 조이보이가 D의 후손이라면 조이보이는 어인섬 인근 숨겨진 라푸텔로 향하기 위해 어인족과 약속하여 어인섬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고, 약속의 때에 라푸텔의 원피스를 찾아 플루톤을 작동시켜 어인섬을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한 약속을 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 노아의 방주는 루피가 부셔버렸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떡밥이겠지요. 그 떡밥은
영상의 후반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성 명왕성의 위성들의 특징을 바탕으로 유추해보자면 원피스의 위치가 좁혀집니다. 라푸텔로 가는 방법, 즉 로드 포네그리프 4개의 내용에서 가리키는 곳이 명왕성의 4개 위성을 상징하는 곳과 일치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명왕성인 플루토의 1번 위성인 카론을 제외한 2번부터 5번 위성, 즉 2번 위성 닉스는 애니에스 로비, 3번 위성 히드라는 임펠다운, 4번 위성 케로베르스는 정의의 문 3개, 5번 위성 스틱스는 리버스 마운틴을 나타내는 내용이 현재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곳은 반대편입니다. 둘 다 레드라인 위에 있지만 정말 완전 양끝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가설이 나옵니다. 준비하십시오. 바로 리버스 마운틴의 끝 어딘가에서 지구 정반대로 가는 깊은 구덩이 터널이 존재한다는 가정입니다. 지구의 핵과 멘트를 통과한다는 정말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원피스의 세계의 과학관이 현실과 똑같진 않습니다. 지구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동굴이 뚫렸다는 몇 가지 증거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원피스의 세계에는 갑자기 땅에서 하늘로 물이 솟는 녹 업스트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현상입니다. 육지가 치솟아 하늘섬으로 올라갈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현상이지요. 하지만 만약 지구를 관통하는 지구 반대편까지 뚫린 구멍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 지구 반대편에 바닷물이 쏟아지는 중력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면, 그러한 가정을 해본다면 두 가지의 지역이 떠오릅니다. 바로 애니에스 로비 아래의 끝을 알 수 없는 싱크홀. 정상적인 바다라면 바다 깊은 곳에 아무리 큰 구멍이 있어도 물 가운데 폭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해수면은 말 그대로 전 세계 바다가 똑같은 고도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바다는 연결되어 있기에 끊임없이 한쪽으로 물이 빠지는 싱크홀이 저렇게 거대하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강이나 호수가 아닌 이상 저런 폭포가 생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바다의 물을 쉴 새 없이 빠지는 이 반대편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 물들이 지구 반대편까지 이어진 구멍을 타고 반대편 해류 어딘가에서 솟아오른다는 가정이고, 그것이 바로 녹 업스트림이라는 가정입니다. 하늘섬이나 리버스 마운틴 등 물이 솟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 원인이 아닐까요? 물론 설명상에는 리버스 마운틴 아래에 커다란 구덩이가 있어서 이곳에 물이 차면 물이 솟는다는 설명과 바다의 해저 화산의 폭발로 하늘로 솟는다는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이 구덩이가 사실 지구 반대편까지 이어진 구덩이라면, 그렇다면 루피 일행은 리버스 마운틴의 끝에서 이 구멍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리버스 마운틴 정반대편에 애니에스 로비의 구덩이로 역류하는 주기를 찾아 뛰어들고 애니에스 로비 인근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니에스 로비의 싱크홀에서 물이 하늘로 솟은 적은 없습니다. 리버스 마운틴에서부터 뚫린 또 다른 구멍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버스 마운틴의 구멍에서 반대쪽으로 나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네 번째 위성인 케로베르스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케로베르스가 상징하는 정의의 문 3개가 지키고 있는 것은 신세계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도 있겠지만, 타라의 해류를 조종함으로써 그 흐름을 이용해 임펠다운, 애니에스 로비 등 중요 거점을 빠르게 이동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소용돌이는 원래 바깥에서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소용돌이 흐름인데, 타라의 해류는 해류가 그 안에서만 돌고
한쪽 정의의 문을 열면 안에서 바깥으로 밀려나오는 흐름이 생겨 이를 통해 배가 빠르게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조종하기 위해 정의의 문을 열고 닫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위성, 스틱스가 상징하는 리버스 마운틴에서 물이 솟는 반대 타이밍에 물이 빨려 들어가는 역류를 타고 들어가면 일단 지구 반대편까지 나오는 지하 해류를 탈 수 있고, 바다 인근에서 타라이 해류를 타면 정의의 문 3개의 한가운데서 솟아오를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타라이 해류에서 빠져나와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세 번째 위성인 히드라가 상징하는 임펠다운입니다. 임펠다운에 왜 가야 할까요? 사실 라푸텔로 가기 위해 존재하는 포네그리프는 4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루피가 포네그리프 4개를 모으게 된다면 그 4개 중에 리버스 마운틴에서 타라이 해류로 가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3개 위성에 맞는 임펠다운 정의의 문 NES 로비 정보가 써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위성은 5개, 그 나머지 1개 위성에 맞는 총 5개의 로드 포네그리프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워보았고, 그 로드 포네그리프가 바로 임펠다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임펠다운의 포네그리프로 추정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임펠다운의 통제권을 박탈해 첫 번째 정의의 문을 열어버려야 합니다. 임펠다운을 지나면 다음 두 번째 위성인 닉스가 상징하는 NES 로비로 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펠다운에서 타라이 해류를 타면 정상 결전 전에 해군 본부가 있던 마린포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린포드 뒤에는 마리조아가 있죠. 마리조아의 깊은 해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어인섬입니다. 어인섬에는 원래 카론의 배인 노아의 방주가 있었지만 루피가 부셔버렸죠. 그렇기에 이곳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루피가 마리조아를 한번 때려부셔야 스토리상 통쾌하기 때문에 하나 더 구 해군 본부 근처에 두 번째 정의의 문도 열기 위해 이곳에 들릅니다. 그렇게 타라이 해류를 따라 두 번째 위성인 NES 로비로 향합니다. 두 번째 위성인 닉스가 상징하는 NES 로비, 일단 그곳에 있는 정의의 문까지 열어버립니다. 3개가 존재하는 정의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던 타라이 해류는 한쪽 정의의 문만 열렸을 때와 다르게 모든 문이 열리니 해류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NES 로비 아래에는 커다란 싱크홀이 존재합니다. 라푸텔로 향하기 위해선 이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큰 충격과 수압에 버티기 위한 노아의 방주가 필요하지만 루피가 이미 부셔버렸죠. 하지만 루피의 배에는 플루톤의 설계도를 갖고 있었던 적이 있던 프랑키가 타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나무 아담으로 만든 사우전드 써니호는 노아의 방주만큼 강한 배가 되었고, 해적왕의 배 오로 잭스노처럼 더 강한 배가 되었죠. 그리고 NES 로비 아래로 뛰어들며 그들은 마지막 위성인 카론이 상징하는 것과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 위성인 카론의 배가 노아의 방주였다면 배보다 더 중요한 배를 조종하는 사공인 카론이 상징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카론은 배를 움직이는 뱃사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옥으로 향하는 NES 로비의 싱크홀에서 물이 떨어지는 엄청난 흐름에서 배를 라푸텔로 인도해줄 누군가, 또는 그 힘을 카론이라고 한다면, 즉 고대 카론의 배였던 노아의 방주를 끌기로 되어 있던 해왕류들의 힘이 필요하고, 그 해왕류를 다스릴 존재, 바로 시라오시의 포세이돈의 힘으로 그들은 끝없는 싱크홀 속의 라푸텔로 향하게 됩니다. 싱크홀의 깊이는 끝이 없죠. 왜냐면 지구 반대편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싱크홀을 다 지나면 안되고 중간에 멈춰서 사라진 타라이 해류의 중심 위치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타라이 해류가 숨기고 있었던 라푸텔의 입구로요. 그 위치는 어인섬 지반 아래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인섬의 예언 중 루피가 어인섬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던 예언을 기억하시나요? 네, 후에 루피는 전함 라푸텔을 찾고 라푸텔에 설치되어 있는 플루톤을 사용해 어인섬을 부수고 그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인섬 위에 있는 마리조아를 직격하여 파괴할 것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라푸텔로 가는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 리버스 마운틴에서 지구를 관통한다. 두 번째, 임펠다운의 5번째 로드 포네그리프를 참는다. 세 번째, 세계의 정의의 문 완전 개방으로 타라이 해류를 정지시킨다. 네 번째, NES 로비의 싱크홀을 타고 급 강화한다. 다섯 번째, 시라우시의 포세이돈 능력으로 해왕류들이 배를 끌어준다. 여섯 번째, 타라이 해류에 막혔던 바다 깊은 곳에 라푸텔이 붙인 동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즉, 라푸텔로 가는 어딘가를 막기 위해 건조된 세계 정부의 인공 건축물들을 모두 파괴했을 때 라푸텔로 가는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피스란 도대체 무엇일까? 루시퍼를 제외한 5로 성 중 4명의 대천사는 루시퍼와 그의 세력을 패배시켰는데,
그때 루시퍼는 마지막 힘을 짜내 라프텔을 탈취해 어디론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추적을 하여 루시퍼의 흔적을 쫓았지만 사실 그는 대전쟁의 현장에서 자신의 추락으로 생긴 끝도 없는 깊이의 구덩이 속으로 라프텔의 은신기술을 통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심각한 부상을 입어 그는 더 이상 라프텔 안에 플루톤을 동작시킬 수 없었습니다. 플루톤을 동작시키는 열쇠는 바로 천개의 종족인 데빌, 루시퍼의 피와 패왕색의 폐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상을 입은 채로 생명을 연명하여 라프텔 안의 역사의 진실과 자신의 의지가 적힌 글을 적게 됩니다. 이것을 리오 포네그리프라고 합니다. 훗날 라프텔을 발견하게 된 자신의 의지를 이어받은 패왕색과 디의 의지, 즉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후손 중 누군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사의 진실과 역사를 바꿀 힘인 플루톤을, 그리고 그들이 라프텔로 향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 포네그리프를 남기게 되는데, 라프텔 안에서 루시퍼가 자신과 제국을 건국하던 최후까지 자신의 편에 섰던 인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와노쿠니에 파괴되지 않는 돌, 포네그리프를 만들어 그곳의 진실의 일부와 사라진 역사의 한 조각, 원피스를 찾을 방법을 마련해준 것입니다. 그 예로 드레스로저 편의 도플라밍고가 밝힌 바와 같이 800년 전에 네펠타리 왕도 세계 정부를 세운 20명의 왕이었지만 루시퍼가 사망했다고 알려진 마리조아에 그를 짓밟는다는 의미에서 성지를 건설하는 과정을 단 한 가문 알라바스타 가문만이 이를 거부했고, 루시퍼를 배신하지 않았던 유일한 제후였던 알라바스타의 왕인 네펠타리 코브라가 플루톤의 정보를 왕가 대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그것이 새겨진 플루톤, 역사의 한 조각이 새겨진 세계를 파괴할 무기 플루톤 앞에서 디의 의지를 물려받은 누군가가 역사를 알고 스스로의 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무기로 다시 커다란 전쟁을 일으킬지, 역사를 바로잡을지, 아니면 무기를 쓰지 않고 스스로 길을 걸을지, 그것이 바로 원피스이고 세 가지 무기 중 하나, 사라진 역사의 한 조각인 플루톤, 그리고 하나였던 대륙을 상징하는 것이 원피스의 의미와 제목인 원피스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루피는 그 앞에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플루톤을 리버스 마운틴에 쏜다면 모든 바다를 통합하여 올 블루가 될 것이고 바다는 자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플루톤을 세계 정부에 쏜다면 칸벨트와 레드라인으로 통제되는 세계 정부 통제의 질서가 사라지는 자유로운 바다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바다를 그대로 두는 것, 쏘지 않는 것 역시 원피스를 찾은 자의 권리입니다. 원피스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실된 역사를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역사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진짜 정의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올바르게 안 자에게 선택할 힘을 주는 것, 그것이 원피스의 정체입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는 그것이 바로 원피스입니다.